정말 지금 공기업 취업밖에 답이 없는 시기가 오고 있어요. 지금 작년에 2023년도 대기업 채용 결산을 해보니까 와, 대기업 신입 채용률이 73.3%입니다. 그러니까 100개 중에서 73개 기업이 이 신입사원을 채용을 했다는 소리인데 이게 역대급 채용 안파입니다. 왜냐하면 2019년도에 대기업 채용률이요, 신입 채용률 94.5%였습니다, 무려. 그리고 이게 점점 줄기 시작해서 2022년도에 87.2%로 줄어들었는데 2023년도에 요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여러분들이 하반기 때까지 취업을 못 하셨더라도 실망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실망을 좀 하셨겠지만 역대급 채용 한파였다.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지금 2024년도에 국내 기업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74%가 내년에 채용 규모 축소 또는 중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하고 비교해서 채용 규모가 유지되거나 조금 소폭 늘어나는 건 공공기관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겠죠. 힘듭니다. 안 좋은 소식이죠, 맞죠? 그래서 이 무엇보다도 지금 채용이 이제 1,800명 가량 이제 예상이 되는 한국철도공사에 꼭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자, 우선 철도공사 코레 공략을 할 텐데 결론부터 내려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 동계 방학 중입니다. 동계 방학 중 안에 요 지금 시기죠. 지금 시기에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요, 자격증하고 그 다음에 OA 자격증 취득으로 이 자격증 점수 부족을 조금 극복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자격증이 없으시면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게 코레일에 입사하시는데 가장 중요해요. 지금 코레일이 채용 기준이 바뀌었죠. 11월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분석해 봤을 때 자격증 점수하고 OA 자격증 점수가 정말 중요해졌어요. 그리고 지금 시기부터 이제 필기 시험이 4월로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예정이 되어 있는데 필기 정말 올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필기 이제 성적이 면접 때 들어가는 걸로, 그리고 엄청 큰 비율로 들어가는 걸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지금 발표가 났기 때문에 필기 점수가 거의 면접 합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보면은 철도 법령 같은 것 경우에도 과목이 신설된 과목도 있죠. 그래서 이런 필기 준비에 올인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 왜 이런 결론을 내렸는지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 시간부터 해가지고 지금 요번에 채용 변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기존 자기소개서 분석하고 그 다음에 뭐 앞으로 나올 것 같은 자기소개서 항목,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분석해보고 코레일 필기 시험하고 면접까지 제가 차례대로 시리즈물로 이제 코레일 시리즈는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한번 봐주시고, 일단 채용 규모는 1,800명 예정입니다. 지금 시기가 이렇죠. 3월달, 9월달에 1차, 2차 서류하고, 그 다음에 4월, 10월에 필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5월, 11월에 면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변경은 이래요. 서류 전형 같은 경우에 원래 코레일 같은 경우에 적부였어요. 그러니까 서류만 내면은 필기시험에 다 기회를 줬던 그런 채용인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안 좋은 소식이죠. 10배수 적용이 됐어요. 그리고 자격증하고 어학사항에 각각 점수가 매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코레일에 예전에 서류만 냈으면 필기를 칠 수 있었다면 지금은 10배수 내에 들어야지 필기를 칠 수 있는 거고, 그것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게 자격증하고 어학 성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코레일 서류 합격하시려면 내가 자격증이 많이 없다 이러시면 자격증을 따셔야 되는 겁니다. 어학 성적이 낮다? 그럼 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따야 되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필기 전형 같은 경우에 철도 법령 과목이 도입이 됐고, 뭐 일부 직렬 같은 경우에 체력 심사도 도입이 됐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뭐 철도 법령 과목 하나 생기면은 그거 이제 암기 과목이니까 그걸 암기해서 좀 준비하면 되는 건데, 문제는 지금 코레일의 채용이 원래는 허드령이었습니다. 이게 허드령이 뭐냐면 허들이 이제 그 육상 경기할 때 넘는 거잖아요. 만약에 서류 전형에서 이제 합격을 했으면은 서류 전형 그 다음 필기 전형부터는 리셋, 그리고 필기 전형에 합격했으면 그 전에 성적은 면접 갔을 때 전혀 반영이 안 되는 리셋 형식이었어요. 근데 지금 와, 면접 시에 필기 시험 합산을 50%를 하겠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보통 이제 이렇게 이제 합산형이 아니면은 허들 형식일 때는 면접위원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합격자와 불합격자의 점수 편차가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잘했으니까 90점, 이 사람은 그것보다 조금 못했으니까 85점 이렇게 채점을 하는 게 아니라 5배수 면접, 3배수 면접이죠 보통.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중 한 명만 합격시키는, 그러니까 합격시킬 사람은 90점을 주고 예비 합격자는 70점을 주고 나머지는 과락을 시키는 그런 이제 종류의 평가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면접에 필기 시험이 합산될 경우에는 보통 면접위원들에게 자유롭게 평가하시면 됩니다라고 가이드를 줘요. 저희 같은 이제 채용하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사실 면접 결과에는 편차가 별로 안 납니다. 지원자들 간에 특히나 합격선에 있는 면접자들끼리는요, 이 면접 점수의 차이가 크게 안 나요.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되면. 그러면 결국 뭘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필기 시험으로 이 최종 합격이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래서 이건 요게 허드 형식에서 면접시 필기 시험을 50% 합산하는 걸로 바뀌었다는 건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거의 필기로 뽑겠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코레에 가려면 지금 이제 필기에 올인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세세하게 이런 변경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한번 살펴보면 일단 체력 시험이 일부 직렬에 추가됐다는 걸 이제 얘기 드렸죠. 일단 자격증부터 좀 얘기를 할게요. 요게 이제 자격증이 이제 공개가 된 건데, 기술사 및 기능장, 뭐 신입에는 해당되는 자격증이 아니죠.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가 있는데, 상경 계열도 요거에 해당되는 자격증들이 다 있어요. 지금 발표한 게. 사실상 기술 직렬이 있죠. 코레일에도 고졸 그 기술직이 있습니다. 그 직렬의 경우 중고 신입이 엄청나게 유리해지는 평가 기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입들 특히나 고졸 같은 경우에 갓 졸업했을 때 딸 수 있는 자격증은 기능사 정도밖에 없어요. 교육 과정에 따라서 요즘 산업기사를 딸 수도 있지만요. 마이스터거나 이제 공고 같은 경우에 일부 공고 같은 경우에. 근데 문제는 고졸 중에서도 경력 있으신 고졸분들이 신입으로 지원했을 때, 근데 그분들은 뭘 딸 수 있느냐? 경력에 따라서 산업기사와 기사를 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 중고 신입분들 다른 회사에서 이제 중소기업 이런 데서 한 3, 4년 근무하시다가 기사나 산업기사 따시고 지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한 거죠. 그래서 아마도 제가 예상하기에 이공계열 같은 경우, 특히나 고졸 직렬 같은 경우에는 이 정말 신입들, 갓 졸업한 고졸들의 합격률이 굉장히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상경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중에 이제 제가 자료를 공유해 드릴 텐데 블로그에 공유를 해 드릴 거예요. 상경계 같은 경우에는 뭐 꼭 대졸자여야만, 그리고 경력자여야만 요 기사나 산업기사나 기능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좀 덜 할 거지만 기술 직렬의 경우에는 요렇게 중고 신입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거다. 요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학 점수도 역시 원래는 코레일 어학 점수 기준이 없었죠. 그 지원 자격에도 없었고 요걸 평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적는 거였죠. 근데 요걸 계량화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계량화를 해서 채점할지는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보통 두 가지 방식이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환산 점수로 갈 가능성이 더 크긴 한데 내일 발표가 어떻게 날지 봐야 될 것 같아요. 내일 혹시 현장에 그 가시는 분 있죠. 채용 박람회 가시는 분 있으면 꼭 질문을 좀 해주세요. 어학 점수 계량화를 하신다고 했는데 구간별 평가하실 예정입니까? 환산 점수로 평가할 예정이십니까? 요렇게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답변해 주겠죠, 맞죠? 우리 이제 상부상조를 좀 합시다. 그래서 구간별 평가를 하게 된다면 이렇게 보통 50점 단위 평가를 합니다. 100점에서 50점 단위로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거고, 환산 점수는 10점 만점에 만약에 10점 만점이라고 가정할 때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기 점수에다가 뭐 그 반영 비율을 곱해가지고 하는 거. 그래서 보통 이제 다른 공공기관들이나 이런 데를 봤을 때 상경 기준은 한 800점 정도, 그다음에 이공 기준은 750점 정도면은 다른 걸 준비하는 게 낫습니다. 내가 이 기준이 넘는다. 그러면은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앞서 설명드렸지만은 필기잖아요. 필기가 면접에 반영되는 비율이 50%입니다, 여러분들. 필기 잘 치면은 면접 합격할 수 있어요. 지금 요 정도면은. 그래서 어, 그 어학 점수가 저 정도 된다.
저 정도 된다고 하면은 필기에 올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철도법 요게 이제 추가가 됐죠. 요거 어떻게 공부하고 필기를 좀 자세하게 어떻게 준비하는지는 제가 또 시간을 내 가지고 다른 컨텐츠에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과목은 이렇게 의수문 요 세 과목만 딱 치고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전공 시험을 치겠죠. 지금 시기면은 사실상 이제 1월 달 정도 끝나고 어 2월 달, 3월 달을 NCS를 막 열심히 한다고 해서 급격하게 오르지 않습니다, 보통은. 두 달 만에 막 60일 동안 엄청나게 오르진 않잖아요. 근데 보통 단기간에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건 암기 과목입니다. 전공 시험이 암기 과목이죠. 그래서 철도 법령은 이제 나중에 임박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생소한 부분이니까, 그리고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을 겁니다. 처음 시작하는 시험이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다들 처음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도 잘 모르고요. 음. 그래서 요게 아마 직무 수행 능력 평가를 갖다가 전공 시험 점수를 잘 받아야 합격을 하실 수 있을 텐데, 그래서 한 3월 달, 빠르면 2월 달, 늦어도 3월 달에는 이제 전공 시험에 올인을 하셔가지고 거의 만점 수준 받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열심히 하셔야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최종 합격자 이제 어떻게 구분하느냐? 실기 치는 데는 이렇게 자, 비중이 실기 시험 치는 직렬은 필기가 제일 높습니다. 면접은 거들 뿐. 이해가시죠? 실기를 미시행하는 뭐 사무직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은 절반입니다, 필기가. 그러니까 거의 필기에서 결정 날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지금부터 필기 올인하십시오.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한 번 더 결론. 지금 쭉 살펴보니까 어때요? 중요한 거는 필기 시험과 자격증입니다. 일단 적부에서 심사로 바뀌었고 자격증 점수하고 어학 점수가 아마 합격의 당락을 가르는 결정적 지표가 될 겁니다. 자기소개서 평가 결과 같은 게 만약 평가를 하더라도 코레일이 평가를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에요. 이게 지원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다 평가할지 그것도 의문이고, 만약에 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약식 평가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기소개서를 만약에 평가한다 하더라도 편차가 그렇게 크지가 않겠죠, 지원자들 사이에. 그러면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는 건 자격증 점수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격증이 8점에서 10점 정도 돼야지 합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 특히나 OA 자격증은 쉽게 상시 시험이잖아요. 상시 시험이 많잖아요. OA 자격증이. 지금 이제 자격증 점수가 좀 부족하다, 내가 합격선에. 그러면은 OA 자격증을 적극적으로 취득해가지고 지금 자격증 점수를 보완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한 두 달, 세 달 남았습니다. 맞죠? 필기 시험이.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제일 효율이 높은 건 한 2월 그 설 전까지는 NCS 올인하시고, 그 다음 시기에는 효율이 높은 암기 과목으로 올인을 하시는 거. 그걸 이제 추천드리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바뀐 내용과 여러분들이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서를 갖다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다음 시간에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코레일에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코레일에 면접 가서 면접 점수도 일단은 반영이 될 거니까 자기소개서 쓰는데도 필요하고, 어떤 경험을 조금 하면 좋을까, 직렬별로 그것도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레일 시리즈는 계속해서 이어갈 예정입니다.